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이제 신을 명리가 나오고 난 뒤에 뭐 신을 명리가 나오고 난 뒤에 뭐냐 하면 자연법 사주니 혹은 뭐 자연 그렇긴 해. 보통 자연법 사주라는 이름을 이제 참 많이 씁니다. 이 자연법 사주, 이 사실 신을 명리에서 나오는데 이 자연법 사주라는 많은 거를 갖다 붙이면서 내가 얼른 올라온 거 간단하다 보면 자연법 사주로서 설명 안 하고 말만 그렇게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연법 사주에 신을 명리에서 나온 겁니다. 신을 명리에서 이제 먼저 하면은 신을 명리에서 자연법 사주인데 여기서 이야기 이 자연이라는 거는 여기서 말씀드리자 하면은 여기서 그렇게 이렇게 잡아 나가는 게 낫겠죠. 예. 여기 이제 어디서 나왔냐 하면은 신을 명리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게 나옵니다. 근데 요 자연법, 이 자연이라는 이 자체는 뭡니까? 인간이 조절할 수가 있다, 없다. 있는 게 아니죠. 조절할 수가 없답니다. 없다. 조절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인간이 조절할 수가 있다 하는 것 같으면은 소위 말하는 인간을 위한 거니까 이거를 이제 유의법이라고 그러고 있어요. 이제 인문학에서 유의법이라고 그러고 인간이 조절할 자연이라는 건 인간이 조절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은 인문학에서는 뭐냐 하면은 무의법이라고 그럽니다. 예, 무의법. 그래 사람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불가항력이다. 소위 말하는 여러분들 태풍 오는 거 인간이 태풍 못 오도록 합니까? 안 되시오. 비 오는 거 사람 뭐 인공비는 있지만 근데 말하면은 국소죽이지 않습니까? 고치역 어떤 그겁니다. 뭐 혹은 뭐 여름에 더운 여름을 우리는 더운 여름 더 무덥기 때문에 태양빛을 가리고 뭐 서늘하게 시원하게 만들 수가 없지요. 그 자연이란 그 자체를. 그래서 자연이란 그 자체를 인간이 조절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무위법이라 하는데 그럼 이거를 명리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해 보면은 이거를 명리에서 도입해 보면 결과적으로 명리는 말하면 사람이 조절할 수 사람 명리라는 사람 사는 이치입니다. 팔자 소위 말 팔자 우리가 주어진 운명 여러분들 쭉 나오는 거 무슨 말이고 쭉 이해가 다 연결되죠. 이 운명이란 명리를 사람이 조절할 수 있다 없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자연법 사주라는 자연이라는 이 자체는 또 어디서는 이게 어디서는 24절기하고 관련되어 있죠. 24절기 자연의 흐름 요새 양력 음력이라는 그거 말고 24절기 보면은 입추누수 경침 나오지 않습니까? 24절기 그렇게 되어 있는 그게 자연에서 나온 거지 않습니까? 이 24절기를 조절할 수 있다 없다. 조절할 수가 없고 그대로 돌아가는 그거를 그대로 읽어난 겁니다. 이 24절기를 이용한 것이 뭡니까? 이것을 이용한 것이 뭐냐 하면은 즉 명리입니다. 그래서 그 명리는 사람이 조절할 수 있다 없다. 조절할 수 있다 없다. 여러분들 다 배워보세요. 조절할 수가 없지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소위 말해 숫자로서도 조절할 수 없고 성명학으로도 조절할 수 없고 다른 거 조절할 수 없습니다. 뭐 어떤 사주 보는 사람들은 말이지 당신 팔자를 고치기 위해서는 사주를 이렇게 고치십시오. 혹은 태어난 시간을 이렇게 잡으면 당신 팔자가 펴질 겁니다 하는 그 말이 전부 다 뭐다 말이에요. 다 현혹시키는 이야기다. 현혹시키는 이야기다. 그러니까 신을 명리해서 24절기를 갖다가 처음에 다른 데서는 명리에서는 입추누수 하는 그거는 말은 사용했습니다. 24절기에 중요한 것도 모르고 여기서 이제 또 나온 게 뭐냐 하면은 지지장관이 나옵니다. 요거를 이제 설명해 놔놓고 신을 명리 자연법 사주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 신을 명리 나오지 가니까 알게 모르게 뭡니까 뭐 강의 노트도 나돌아다니고 알게 모르게 뭡니까 자기가 그걸 요새만 인문학을 비틀어 가지고 자연법 사주니 뭐니 하면서 이제 막 그거 하고 이제 이름을 갖다 붙여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신을 명리는 그럼 이제 여러분들 다 이해가 되시죠? 사람이 조절할 수 있는 무위법입니다. 자, 그럼 신을 명리를 간단하게 이제 자연제기를 하는 것을 잠깐 이제 설명드릴 수 있다 하면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그 설명에서 나오는 게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는 게 자연법하고 연결되는 이제 지금 신월 그걸 이름을 갖다 붙인 게 우리 유튜브에 보면은 그 그림 나오죠. 신을도. 거기 이제 신을도입니다. 신을도인데
그거를 이제 들어보면 여러분들은 이제 자연법 사주, 신의 명리의 자연법 사주라는 그 자체를 이제 이해가 될 겁니다. 그 이제 그걸 간단하게 신을 떨어지면 오늘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해볼게요. 설명하는데, 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세월이라고도, 말하면 요거를 세월이 흘러가는 세월이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고, 혹은 뭐냐 하면 소위 말하는 지평선, 호리전, 지평선, 지평선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땅 바닥, 이게 지평선이라 이야기할 수도 있고,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그냥 말하면은 그 지역이, 그러면은 요거 위에는 지상이 되겠죠. 요거 위에는 지상이 되겠고, 말하면 요거 밑에는 지평선이라고 본다면 요거 밑에는 뭐냐 하면은 지하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월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세월에 그렇기에 명리계획 처음 나옵니다만은 이 지구상에는 뭐 인간이 먼저 나타난 게 아니고, 먼저 나타난 거는 물론 여러 가지가 나오겠지만은 나무라는 이 자체가 이 지구상에 먼저 태어났다. 그럼 이 지구상에 말입니다. 나무가 한 그루 있습니다. 나무가 보통 나무가 이제 이렇게 있으면은, 이 신을 설명하면서 여기 이제 가장 말하면은 자연법 사주로서 설명하기 하기 때문에 뭐 당연히 이제 그 설명드릴게요. 설명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나무라는 게 말입니다. 나무라는 게 한 그루가 이렇게 조성되어 있다고 봅시다. 나무라는 게 이렇게 나무라고 이렇게 있다 보면은 이렇게 뿌리가 있습니다. 보면은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여기에 말하면은 잎이 이렇게 무성하게 있죠. 신을 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잎이 무성하게 이렇게 무성하게 달려 있습니다. 달려 있으면서 여기에 뭐가 있냐 하면은 열매가 이렇게 열려 있죠. 꽃이 이렇게 꽃도 피고 열매도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조금 이렇게 좀 이렇게 됐을 때 열매도 이렇게 가득 달려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이제 자연법 사주의 대입한 게 뭐냐 하면은 말하면 주인공 자연법 사주에서 말하면은 여기서 나무를 의인화시켜 돼 있죠. 사람화시킨 거기에 의인화시킨 주인공이 그 각자의 주인공으로서 의인화된 그 기호가 의인화된 기호가 뭐냐 하면은 갑을 병, 정, 무, 기, 경, 신, 임, 개라는 10개의 천간으로서 말하면은 나무의 내용을 기호로서 주인공이란 이 자체 사람이라는 그 자체로서 대입을 시켰을 때 기호로 붙인 게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라는 이름으로 갖다 붙였더라 이 말입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지지가 붙이니까 유식갑자가 되니까 소위 말하는 주인공이 강하다, 좀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어지력이 있는 사람이다, 어지력이 없는 사람이다, 혹은 여러 가지의 종류가 있겠죠. 그게 여기 지지가 붙어갖고 이제 그거는 지지니까 뭐 이쪽에서 빼더라 60개 지지가 붙어갑니다. 일단 나무를 의인화시킨 사람으로서 대비하는 기호가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가 되더라 이 말. 그럼 이거를 자연법 사주로 풀었을 때 신의 명리라는 게 자연법 사주에서 나왔는데 여기 이제 나온 게 뭐냐 하면은 어디서 나오냐 하면 주역 플러스 적천수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제 명리개벽 강의를 들어보면은 이제 그 말 쭉 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주역 플러스 적천수에 나오는데 그 이제 신을 떨어 지금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선이 꺼 지나가는 이 자체에 이걸 세월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위에는 지상이라고 할 수 있고 밑에는 지하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지평선 이렇게 놓고 볼 땐 이 자체가 뭐냐 흙이 말이죠. 흙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 혹은 뭐냐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문제다. 지구라고 할 수 있는 문제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다. 이게 정리하는 거 그래서 이제 내가 머리가 허옇게 씌어진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간단하게 여러분들은 이거 설명드립니다만은 씌어진 이유입니다. 자,
이러한 상태에서 그러면은 이 적주역과 적춘수에 보면은 소위 말하는 뭐냐 하면은 양이가 있다 했어요. 두 개의 뭐 큰 그룹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 양이 중에서 양이라는 거는 양의 영역, 양의 영역이란 이 자체 이제 이 신일명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한 번 더 설명드리는데 자 신일명리를 여러분들 확실히 이제 그걸 시키기 위해서 이야기입니다. 저번에 유튜브에 올라왔습니다. 요 의자, 양이 이 의자라는 건 뭐냐 하면은 그룹이다 그랬죠. 그룹도 될 수 있고, 그룹도 될 수 있고, 혹은 뭐냐 하면은 풍속이라고 같은 풍속, 습관, 습성이라고도 이야기했습니다. 즉 뭐냐 하면은 두 개의 습성을 가지고 있는 그룹이 두 개가 있더라. 그 중에서 이제 하나는 양이라는 이 양자라는 건 따뜻함, 이 양이라는 거는 뭐 남성, 여성 이러한 이분법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자꾸 그랬기는 내가 한 음양호의 상생상극이 틀렸다고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이 양이라는 거는 계절적으로 이 양이라는 거는 태극에서의 말입니다. 설명할 게 참 많네요. 태극에서 이야기하자 하면 뭐냐 하면은 이렇습니다. 태극에서 이야기하자 하면은 소위 말하는 무토와 기토. 즉 뭐냐 하면은 봄, 여름과 요 자체는 이 양이라는 거는 요 양이라는 거는 봄과 여름이라는 따뜻한 밝은 것을 이야기하는 양입니다. 남자, 여자 이런 이분법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혹은 뭐 높고 낮고 혹은 뭐 부자니 가난이니 뭐 이런 내가 음양의 상생성격에 설명해줘. 그는 뭐 팬이 달기니 그는 달이니 그는 게 아닙니다. 요 음이라는 건 뭐냐 하면 가을과 겨울입니다. 왜 이게 맞는지 한번 보십시오. 자연법 사주라고 했을 때는 자연법 사주라 할 때는 자연이라는 것 자체는 사람이 그랬긴 해. 사람이 아까 무위법이 돼 있죠. 무위법이라고 할 때는 사람이 개입이 돼 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개입되는 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이 용어 자체를 봤을 때 이게 자연적인 용어입니까? 자연적인 용어가 아닙니까? 자연적인 용어죠. 아까 요 지었지만은 이 자연법 사주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24절기라는 그 자체 사람이 이름만 갖다 붙였다는 것 뿐이지 그것이 말하면 입추, 누수, 경칩이라는 그 말하면 그러한 계절 자연이 도로 변화하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러한 봄, 여름을 양이라고 이야기하고 인묘진 사오미죠. 가을과 겨울 그거를 음이라고 한다. 그러면 그거를 무토와 기토로 볼 때는 즉 이 지상과 이렇게 나누지만은 요 위에 거는 봄과 여름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고 요 밑에 거는 뭐 가을과 이렇게 해서 가을과 겨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그러면서 위에는 무토라는 것과 밑에는 기토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다. 이 무토와 기토라는 것은 봄, 여름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뭐냐 하면은 같은 지구인데 무토, 기토라는 그 개념으로 먼저 크게 잡아봐서 이 지장간의 오류에 관한 연구 논문에서도 이 말이 이제 설명되어 있습니다. 지구라는 게 봤을 때 우리가 저번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그 금강산 보십시오. 내가 이야기했죠. 우리가 알고 있죠. 금강산을 봄에 부를 때 이름, 여름에 부를 때 이름, 가을에 부를 때 이름, 혹은 뭡니까? 겨울에 부를 때 이름이 다 다르죠. 뭐 객골산, 뭐 청계산, 금강산, 혹은 또 뭡니까? 무슨 산 하지 않습니까? 같은 지구임에서 봄, 여름일 때는 무토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고 이렇듯이 가을, 겨울에는 기라는 이름으로서 같은 지구 물리지더라. 이거를 다시 이야기하자 하면은 말하면 지구가 돌아가는 지지를 붙으면은 자묘, 오, 유라는 그렇게 자축인묘진, 소미신유수 이래들 봄, 여름에 무토, 가을, 겨울에 기토라는 이름으로서 존재한다. 이거를 또 다른 이 말하면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요. 이 주역에서 나왔습니다. 주역 저천시에서 이거를 연구를 곰곰이 들여다보면 이제 이게 다 나오는 겁니다. 무토라는 거는 그래서 봄, 여름에 뭡니까? 뭐 이 흙이죠. 아까 흙이지 않습니까? 지평선 흙에다 겠죠. 요 자체가 여기 밑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헷갈릴라. 세월도 될 수 있으면서 흙 혹은 지평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요걸 이렇게 해야만 안 헷갈리겠죠. 이렇게 범절은 갈겨, 무토기토. 그래서 무토는 뭐 범절음이니까 부드러운 영양분을 가지고 있는, 영양분을 가지고 있는 부드러운 흙이고, 요거는 갈겨울, 뭔가 모르게 발효가 안 된 딱딱한, 이야기를 하자면 그렇습니다. 딱딱한 말하자면 갈겨울의 딱딱한 갈겨울의 흙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본다 이 말입니다. 그럼 무토기토라는 그 전체가 두 개로 일단 영역적인 양이와 음이라는 그 구분으로서 일단 두 개가 나눠졌습니다. 두 개가 나눠졌죠. 그런 상에서 이제 무토기토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두 개가 이미 결정됐습니다. 비경과 급제라는 것으로 나눠졌죠. 그러면은 이러한 것들이 이제 짝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자연법 사주이기 때문에 이거 좀 지워야 될 게 좀 있네요. 이 신을 명령 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쭉 설명해 나가는 여러분들 아시겠죠? 요거 이제 이런 상태에서 보면 이렇게 이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계절이 흘러가는 거 보면 이게 봄이고 요게 이제 색깔로 좀 넣을까요? 여기 이제 봄이고 여기 이제 여름이고 여기 이제 가을이고 여기 이제 겨울이라는 그 개념으로서 봤을 때 겨울은 되는 거. 봄에서 여름으로, 여름에서 가을로, 가을에서 겨울로, 겨울에서 다시 봄으로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 나무를 아까 어인화 시킨 거다 했죠. 이게 나무 중에서는 뿌리가 있습니다. 뿌리는 갑입니다. 갑. 뿌리는 갑이고. 나무 중에서는 잎 또는 줄기가 있죠. 잎 또는 줄기는 을입니다. 을. 그러고 가을에는 뭡니까? 봄에서 꽃이 피갖고 가을에는 열매가 맺죠. 열매라는 이 자체는 뭐냐면 경이라고 본다. 경. 그러고 겨울에는 땅 밑에서 이렇게 겨울 되면은 이 사람이 이렇게 개입돼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땅 밑에 보면 이렇게 말하면 씨앗들이 내년에 촉을 튀기 위해서 이렇게 씨앗들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죠. 요 씨앗들은 뭐냐 하면은 신금이라고 볼 수, 땅속에 있다 내년에 촉을 틔웁니다. 그럼 보십시오. 나와 있는 게 갑을 경신무기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남아 있는 거는 임수와 개수죠. 그리고 임수라는 거는 뭐냐 하면은 이렇게 말해 임수라는 거는 여기 있어 지하수, 지하수입니다. 지하수. 혹은 지하수. 혹은 겨울에 얼어있는 얼음이라고도 볼 수 있고, 혹은 눈이라고도 볼 수 있다. 다 임수입니다, 겨울에. 계절에 따라서 뭡니까? 보십시오. 아까 무토기토도 계절에 따라서 무토기토 금강산 모양으로 이름을 달리하듯이, 자, 조금 지어야 되겠죠. 여러분들, 이거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다 이야기해 될 겁니다. 자, 임수와 개수가 같은 수입니다. 임과 개는 같은 수다, 이 말이에요. 같은 수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임수와 개수가 같은 수면에서 어떤 데는 임수고 어떤 데는 개수냐? 온도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 말은, 자, 입춘 다음 우수 다음에 그 말을 쭉 하면, 이제 비로소 물로서 설명되는 24절기임은 우수, 고구, 다음에 뭡니까? 백로. 예? 예. 백로 다음에 물로서 표현되는 게 이름 붙이신 게 한로 다음에 상강, 상강 다음에 뭡니까? 소설, 눈자경 소설, 다음에 대설 이렇게 되죠. 자, 우수와 고구는 뭡니까? 활성수, 살아서 움직이죠. 정발되고 우수냐. 그럼 이거는 뭡니까? 개수에 해당되고, 여기 있는 거 전부 다 가을로 접어들어가고 겨울에 해당되죠. 여기에 이렇게 갖다 붙인 거는 뭐냐 하면은 임수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온도에 따라 아까 지게 뭡니까? 봄들은 금강산을 봄들은 가을 겨울로 이름을 달리하듯이 여러분들 자연의 세계에서 볼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악어에서 보면 악어가 보면은 알을 낳았을 때 그 온도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1도 차이에 암컷과 수컷이 구별된다. 그렇긴 해. 그 말하면은 둥지에서 그 온도 말하면 여러 가지 뭡니까? 부초들이 거기 썩어고 발열되는 상태에서 밑에 있는 거, 위에 있는 거라든지 온도 차이 갖고 앙컷과 수컷이 된다면, 그렇듯이 온도의 차이에 있어서 말입니다. 온도 차이에 있어서
우수고고는 개수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이 이제 우수고고니까 우수고고가 되니까 비 또는 뇌물이라고 할 수 있고, 요거는 뭡니까? 아까 눈 또는 뭡니까? 서리 같은 거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렇게 임수와 개수로 나눠지는 두 개만 남았습니다. 그럼 이렇게 흐르는 계곡물, 계곡물이라든지 혹은 비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가 개수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지하수 이거는 임수, 눈 또는 얼음. 그럼 여기 이제 계절이 전부 다 들어가 있는 거, 자연에서 이야기한 이런 거 다 설명됐으니까 자연적으로 이야기되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말하면은 명리에 이제 이해가 말하면 도입이 이제 어긴하로서 응용을 하는 겁니다. 응용을 하는 건데 보십시오. 갑과 뿔이라는 여러분들 자연 그대로입니다. 자연 그대로예요. 갑과 뿔이라는 게 이거는 지하에 들어있어야 됩니까? 지하에 들어있으면 안 됩니까? 지하에 있어야 되지요. 지하에 들어있는데 이게 밖으로 드러난다. 햇빛을 본다. 즉 봄, 여름이 됐을 때 뿌리가 봄, 여름이라는 그 말이 이제 환경 대운이죠. 이야기하자면 대운입니다. 대운, 소위 말하는 대운인데 그 대운이 뭐냐 하면 세월이죠. 세월이라는 그 환경이 이 이야기하는 이 세월이라는 환경이 말입니다. 갑이라는 뿌리가 말하면 이렇게 놓고 봅시다. 세월의 인묘진 사오미까지 하고 신유술 해자 축까지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요거는 봄 여름이고 요거는 가을 겨울이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고 아까 무토기토니어서 뭡니까? 또 봄 여름 말해 봄 여름이고 요거는 어디가 가을 겨울이죠. 기토는 가을 겨울입니다. 그러면은 갑이라는 거는 지하에 있어야 되는데 즉 가을 겨울이라 해야 되는데 다 이게 종합적으로 들어가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이 신일명리에서 처음부터 강의를 하면 대부분 무슨 말인가 압니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뭡니까? 봄, 여름이라는 대운이 인묘진 사음이라는 그 대운이 흐르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환경, 말하면 세월, 대운, 환경 조건입니다. 자연적인 조건의 환경에 갑이 봄, 여름으로 혹은 지하에서부터 지상으로 드러났을 때 햇빛을 봤을 때 지 능력을 우리 자연법 그대로 볼 때 뿌리가 밖을 드러나면은 삽니까 안 삽니까? 햇빛을 본다는 이야기죠. 지 환경이 아니지 않습니까? 좋은 대운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좋은 대운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가 됐었습니까? 요거 전부 여러분들 적을 때 신일명리 보면 강의가 이해가 되는데 적을 때라도 내가 항상 이야기지만은 뭡니까? 테이프하고 똑같습니다. 대감기 돌리고 혹은 수도 시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가지고 노트 이래 해갖고 한 번 더 음미하고 해보십시오. 자, 그러면 어른 잎 또는 줄기입니다. 잎 또는 줄기가 가을 겨울에 잎 또는 잎이 무성합니까? 봄 여름에 무성합니까? 당연히 봄 여름에 무성하지. 그리고 이게 밖으로 올라와야지 않습니까? 지상으로 올라와야 돼. 봄 여름에 산다 이 말. 즉 자연적으로 그대로 설명하자 이 말입니다. 자연 그대로 설명하자. 그러면은 말하면은 내 일간이 갑이라고 했을 때 갑이라는 그 일간이 대운 자체가 봄, 여름 그러면은 아까 다른데 유튜브로 하십니다는 환경 조건이 좋은 고속도로입니까? 도로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도로가 안 좋은 거지요. 그런데 내가 일간이 갑이라는 갑이라는 것을 의인화시키는데 갑이라는 것을 내가 의인화시키는데 내 갑이 말하면은 고속도로가 말하면은 봄, 여름이 아니고 가을, 겨울로 흘러가는 고속도로더라. 좋은 도로더라. 내 환경이 좋은 환경입니까? 좋은 환경 아닙니까? 좋은 환경이죠. 반대로 을이라고 봤을 때 잎 또는 줄기는 봄, 여름이 되어야만 좋은데 내 일간이 을인데 내가 살아가는 말하면 대운은 고속도로가 아닌 뭡니까? 즉 신유술 해자 축으로 흘러가는 그러한 환경이더라. 자기가 발전이 없죠. 말은 자기 환경이 아니니까 움츠러지고 능력 발휘를 못하겠죠. 반대로 을인데 봄, 여름으로 흘러가는 아주 말하면은 좋은 계절로 흘러가더라. 이파리가 무성합니까? 무성하지 않습니까? 무성하지요. 그겁니다. 다음에 꽃 또는 열매라는 경금이 봄에서부터 꽃을 피우고 여름 되면 가을 되면 열매를 맺죠. 마찬가지로 이게 땅 밑에 들어가면 안 되죠. 밖을 드러나야 뭐 바짝바짝하게 가치가 있게 보이지 않습니까? 신금
이게 신금이 뭡니까? 밖을 드러나 있으면 내년에 그 씨앗이 뭡니까? 쪼개지든지 썩어버리죠. 여름에 씨앗이 드러나면 그 씨앗이 뭡니까? 그냥 썩어버리지 않습니까? 이 땅 속에 이게 자연, 사람이라는 그 자체를 뭐인화시켰을 뿐이지만은 이 자연법 사주에 사람이라는 것 자체를 개입시키면 안 된다. 이 말. 인공적인 조절을 해갖고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무토기도 했고, 그러면은 임수개수 보십시오. 땅속에 지하수가 있어갖고 뭡니까? 겨울에도 뭡니까? 요렇게 뭡니까? 이 안죽구로 뭡니까? 수분을 공급하죠. 여기서 겨울에 뿌리 주는 건 얼어서 안 됩니다. 그렇죠. 그렇지만은 이게 살아가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지하수가 올라가고 공급해 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내년에 뭡니까? 새롭게 이걸 더 키워나가고 뿌리가 만에 더 키워나가기 위해서 뿌리도 그만큼 확장시키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겨울에는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 임수, 개수는 보십시오. 이 눈이 녹아고 개수가 이 계곡물이 흐르죠. 흐름으로써 뭡니까? 다시 새로운 뭡니까? 이렇게 나무가 말하자면 나무가 뛰어서부터 조그마한 나무가 우리는 그 하지만은 자라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말하면 이런 것도 있고 또 다시 좀 큰 것도 있고 나무가 이렇게 자라지 않습니까? 그거 영양분을 말하면은 여름에는 봄 여름에는 외부에서 이렇게 말하면 그 영양분을 공급하기 위해서 개수가 계곡물로서 혹은 뭡니까 비로서 비로서 비라는 것으로서 흘러 들어간다 이 말. 이게 뭐다 말입니까? 자연법 사주로 개되더라. 그럼 결과 또 보십시오. 임수는 눈 또는 얼음인데 을이라는 자체에 잎 또는 줄기에 말입니다. 눈 또는 얼음이 임수가 이제 그걸 사람 사는 어인화로 시켜 봅시다. 잎 또는 줄기에 아까 이 갑이 햇빛을 받으면 안 되듯이 이제 그렇죠. 병화가 없네요. 병화가 이렇게 태양에 떠 있습니다. 병화입니다. 그러면은 가을 겨울에도 병화가 있지만은 봄 여름만큼의 병화가 강하지 않지요. 그러니까 땅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뭡니까? 병화라는 햇빛이 차단되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갑도 그러면서 의 균이라는 게 가을 겨울 되니까 뭡니까? 지구에서 멀어지니까 뭡니까? 온도도 낮으니까 다 눈 또는 얼음이 내리고 얼지 않습니까? 자연 그대로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야기하자면 을이라는 잎 또는 줄기가 자연법 사주에 대해 설명드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렇게 풀어가는 게 맞습니다. 뭐 음양호의 상생 상극으로 풀어갖고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을이라는 잎 또는 줄기가 말하면 봄이라든지 안 그러면 가을 같은 일찍 왔을 때 눈 또는 얼음이 혹은 서리가 이거 서리도 됩니다. 서리, 눈 또는 얼음, 서리 이런 거 다 되는 겁니다. 왜 서리를 하냐 하면 보십시오. 백로, 할로, 상강 이게 다 서리 아닙니까? 서리 상자 아닙니까? 있을 서리입니다. 있을 이런 겁니다. 자, 이런 건데 있을인데. 을이라는 말하면 잎이라는 여기에 눈 또는 을의 서리가 봄이라든지 가을, 이런 봄이라든지 혹은 뭡니까? 가을 같은데 일찍 이는 게 오면은 이 을이 뭡니까? 올바로 붙겠습니까? 말하면은 누렇게 된다든지 혹은 뭡니까? 떨어져 버리죠. 그럼 이 환경은 을인 데 있어서는 이 임이란 이 환경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나쁜 겁니다. 똑같이 열매에도 설이 이슬 같은 거, 얼음 같은 거 얼어버리죠. 썩어버리죠. 그 대신 가을 말하면은 을이라든지 경금에 잎 또는 줄기 열매 같은데 계곡물, 비 같은 거 내려보십시오. 물론 너무 많이 내리면 안 되죠. 안 되지만은 봄, 여름에 이러한 비, 고구 나오지 않습니까? 고구, 우수가 적당량이 내리고 하면은 을하고 열매인데는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거죠. 그러면 많이 내린다, 작게 내린다, 강하게 도움을 준다, 약하게 도움을 준다 하는 거는 여기에 지지에 따라서 차이가 나더라 이 말입니다. 여기에 지지가 아니고 임수와 개수의 지지에 따라서 차이가 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무슨 말? 그래서 갑을, 경신 요 네 개는 봄의 목적물, 여름의 목적물, 가을의 목적물, 겨울의 목적물 해갖고 요 갑과 을과 경과 신이라는 거는 요걸 뭐냐 하면
목적물이라고 신을 명리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자연법 사주로 풀 때. 그리고 무토, 기토, 요거는 양의 영역과 음의 영역을 구별하자면은 임수, 개수, 요 병화, 병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렇지. 하나 빠지. 그래, 섭섭하더라. 병정. 여기 이제 먼저 보면, 겨울에 보십시오. 겨울에 여러분들 보면은, 땅 밑에 온도가 뭡니까? 떳떳하죠. 동물 속에, 겨울에 동물 속에 들어가면은, 떳떳하죠. 그래, 땅 밑에 뭡니까? 여러분들 현대 사람들은 모르겠는데, 김장김치 같은 거 묻어놓고, 혹은 뭡니까? 무배추 같은 거 묻어놓고 하는 왜? 그렇게 추워도 안 오는 그게 땅 밑에 한여름에 땅 밑에 들어가 온도가 추결되는 그 온도입니다. 그 뿌리도 안 오는 겁니다. 얼지 않는 거다, 이 말이죠. 얼지 않는 거다. 얼지 않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뭐냐 하면은 소위 말하는 보조체라는 이름으로서 신을 명리에서는 이름을 그리 갖다 붙였다. 이름을 그리 갖다 붙인 거예요. 이렇게 풀어나가는 게 뭐다? 자연법인데, 이거를 이제 여기다가 이러한 세계에 보십시오. 이렇게 어떤 그거를 태극이라는 걸 갖다 붙였을 때, 이렇게 갖다 붙였을 때,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서 묘, 유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 지금 적어 나가는 거 보면 다 무슨 말이겠죠? 봄, 여름, 이 가을겨울입니다. 이 봄, 여름에 보십시오. 봄, 여름에 말하면 잎이 무성하고 열매가 열리기 시작, 가을에 완전한 열매가 되고 겨울에는 뭡니까? 씨앗이 땅 밑에 있다가 다시 봄 되면 뭡니까? 여기 씨앗이 말하면 초골티가 나오지요. 그러면서 뭡니까? 봄, 여름에는 계곡물 계속 활성을 가지고 가을, 겨울에는 눈 또는 얼음, 이러한 말하면은 서리 같은 게 24절 이상으로 그대로 맞아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푸는 게 자연법입니다. 이렇게 이긴점하면 태국 모양으로 되면서 요 자체를 양의 영역, 무토란 이 전체를 양의 영역이라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봄, 여름이라는 그 이름으로서 무토란 이름을 갖다 붙일 수 있고, 요 부분은 뭡니까? 이 부분은 가을, 겨울이라는 기토라는 이름으로서 갖다 붙일 수 있다. 그 세월에 그러면 이게 난조 가다 보면 또 죽을 수도 있고 새로운 나무가 자라고 있고 되지 않습니까? 열매가 다시 땅에 들어 씨앗이 되고 또 촉이 나고, 이게 억급의 세월로 굴러가는 겁니다. 자연법 사주. 이렇게 되는데 명리 보면 신을 명리에서 자연법 사주라고 하니까 하면서 이제 다 용어 못하고 신을 명리라는, 요새 이제 신을 명리라는 건 이제 사람들이 많이 알지요. 그걸 이제 엉터리로 그자고 이제 다 요새 지적 소유권이 있어 나오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 용어도 못하고 이름만 자연법 사주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얼른 보면은 완전한 자연법 사주는 아니고 이름만 그렇게 갖다 붙여놨더래요. 여기에 이 세월에 내가 항상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이 세월, 이렇게 살아가는 세월에 어느 세월부터 뭡니까? 내라는 사람이 이 지구에 나타나갖고, 나라는 인간입니다. 이 세월에 터벅터벅 걸어가는 거예요. 터벅터벅 걸어가는 거예요. 터벅터벅 걸어가는 거예요. 혼자서 외로운 고독 속에서의 싸움입니다. 혼자서. 뭐하고 싸움? 세월하고 싸움입니다. 세월하고. 다른 사람하고 싸우는 것도 아니에요. 아까 말한 세월이라는 이 자체는 뭐냐 하면은, 세월이라는 이 자체는 뭐냐면 대운입니다. 그랬기에 운이 좋고 나쁜 것. 고속도로냐 아니냐. 그 세월하고 외로운 내 혼자 사람 다른, 친구가 있니, 형제가 있니, 부모가 있니, 자식이 있니, 천만에 만만의 공덕에 비지떡이라 했어요. 내 혼자서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싸움에 이기느냐 졌느냐 하는 문제가 말하면은 행복하게 사느냐 불행하게 사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이기는 거다 하냐, 이기는 세월을 받아들이라 이 말이에요. 세월을 받아들이라. 내가 운이 이렇게 나쁘구나. 욕심내 받아들이면은 자기가 행복하게. 그래서 마음먹게 달림 인체 유심조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터벅터벅 내 혼자서 이 장관 세월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나라는 인간이 갑이라고 했을 때는 이 살아가는 세월이 봄, 여름이 돼야 됩니까? 가을, 겨울이 됩니까? 가을, 겨울이 되면 조금 말하면 좋은 환경이고, 내라는 갑인데 여름 세월이라는 자체가 봄, 여름의 세월 같으면 땀만 뻘뻘 흘리면 힘든 세월이고, 이렇게 영역별로 나눠나는 그런 식으로 하는 그게 자연, 음양호의 상생상극,
뭐 살형충 파이스 갖고는 아무리 해도 답 없습니다. 그건 답 없습니다. 아무리 해도 답 없어요. 그거 답 있었으면 내가 만다고 신을명이 사람들이 이제 처음에 공개 강좌 옛날에 이제 공개 강좌라든지 처음에 이제 이걸 이렇게 딱 설명을 딱 하면은 사람들이 끔찍 놀라요. 옛날부터 이렇게 이제 설명했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듯이 기존 사람들이 뭡니까 자연법 사준이 해갖고 막 이름 갖다 붙이고 내용은 이게 아니고 얼비슷하게 또 어떤 사람들은 뭐 가본 뿌리다 이렇게 설명 비슷하게 설명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 주의해야 됩니다. 앞으로. 이게 어디서 나왔다? 주요과 적준수에서 공부 열심히 해보면 말이야 올바로 해석해보면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이러한 전체적인 설명 하나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되는 게 명리개벽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인데 신의 명리를 배우십시오. 신의 명리 배우면은 명리에 대한 답을 얻습니다.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즉 여러분들이 이 설명을 들어보면은 그럴듯할 거예요. 뭔가 모르게 그럴듯하게 설명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렇게 천간이 가벌병정 무경의 신인께 이렇게 천간이 전부 다 자연의 만무의 일생. 그러면서 가을겨울 되면 뭡니까? 겨울로 들어가면 잎도 다 떨어지고 뭡니까? 열매도 꽃도 다 떨어지죠. 그러니까 보십시오. 을과 쉽게 하면 목적물이 을과 경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은 을과 경이라는 이 자체가 뭡니까? 자기 영역이 가을 겨울이라 자기 영역이 안 되니까 다 떨어지고 뭡니까? 눈에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을 두고 이야기하자 하면 눈에 보인다고 해서 요거를 뭐냐면은 불교에서 불교에서 사용하는 그걸 내가 잠깐 도입을 했습니다. 이름을 색상계. 요 자체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무색계. 뭐 색상이라고 해서 우리가 뭐 성적인 토속적인 그러한 색이라는 이야기 아니고 눈에 보인다, 안 보인다. 그래서 색상계 천간 나누고 무색계 천간 말의 지상제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봄, 여름의 환경, 가을, 겨울의 환경. 보십시오. 임수개수도 보십시오. 아까 얘기도 보십시오. 우수곡부라는 것은 봄, 여름에 갖다 붙이신 24절기 이름이 아닙니까? 같은 물인데도 백로, 한로, 상강, 소설, 대설 이거는 임수라는 이름으로서 가을, 겨울에 나타나는 물 아닙니까? 그게 이야기하자면 이렇게 기호로서 표시한 게 임수개수로서 되는 이 자연법 사주 나무 일생을 자연법에 갖다 붙여서 어윤화시켜갖고 기호로 붙인 게 가벌병정 무기 계신 임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되셨습니까? 충분히 여러분들 무슨 말인고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이 정도 설명하는 것도 신의 명리의 핵심적인 이야기를 다 한 겁니다. 핵심적인 이야기를. 외워서 더 이상 설명드릴 것도 없고 음양의 상생 상극 용신격국 갖고는요. 철탑 안 나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용신격국이라는 거 잠깐 설명드리자면은 을과 잎 또는 줄기라든지 열매는 햇빛을 많이 봐야 됩니까? 안 봐야 됩니까? 햇빛을 안 보면 뭡니까? 왕성하게 안 되시죠. 이 뭐 용신과 같은 거예요. 말하면 뿌리 같은 거는 밑에 흙이 없으면 뿌리가 살아갑니까? 못 살아갑니까? 이 봄여름이라는 그 계절에도 뿌리가 안 죽고 살아있는 여기는 기토라는 것 자체에 뿌리를 받고 있기 때문에 햇빛을 덜 받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갑이라는 데서는 용신은 뭐다 말입니까? 이 기토라는 거예요. 그 이제 상세한 거는 이제 신을 명리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죠. 그럼 그 정도만 알면 여러분들 무슨 말이다 하는 거 알 거예요. 신을 명리는 이렇게 풀어나가는 이론이 신을 명리다. 신을 명리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내가 강하게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음양호의 상생상극은 아니다. 왜 그걸 그래 그거 갖고 맞은 것 같으면요. 저 성질에는 그걸 가지고 더 고급적으로 발전시키면 그 음양호의 상생상극 용신격국을 알기 쉽도록 말하면은 더 논리적으로 발전시킬지 그거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저 성격 부정 안 합니다. 저 성격에. 그게 어느 정도만 이치적으로 맞다 싶으면 그거를 더 발전시킵니다. 저는. 근데 그 아무리 들어봐도 제가 안 그럽니까? 음양왕의 상상상극 이론은요. 저 자신이 계속하는 공부 소위 말하는 이야기하자 하면은 우리가 남자들이 잣대 잡은 거
말 기술자. 그게 신일명이 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약 20년 이상 공부를 했습니다. 취미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음양오행만 하더라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음양오행 상생상극에 관련되는 책만 하더라도 많이 봤어요. 고서까지 다 봤습니다.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근데 이제 적천수와 주역을 저 나름대로 해석해 보니까 여러 가지 그게 나오더라.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신음용 공부를 책을 갖고라도 열심히 해보십시오. 이런 개념으로 베이스를 깔고 설명드리는 거니까 훨씬 수월입니다. 자연은 어려운 게 아니다. 이렇게 푸는 게 자연법이다. 자연법 사주다. 됐습니까? 마치겠습니다.